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S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CS윈드 일단은 권리락이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단타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같은 기관이랑 좀 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창구를 좀 보니까 외국인들 기금증권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기관에서는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장 종료가 되고 집계가 돼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적으로 900원 매도했다가 좀 장막판에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뭐 이런 상황들에 단기 매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 매물이 좀 들어와 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상승세로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10만 원을 좀 돌파를 하겠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사실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거래량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모르죠. 뭐 제가 일단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게 돌파를 할지 뭐 이탈을 해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안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향성조차 좀 알기가 어렵다. 자, 매물이 좀 많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게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영향을 좀 받긴 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방향들이고, 주가가 뭐 어제 내일 오를 거다 내일 떨어질 거다 뭐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분봉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장중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타성으로 좀 접근하는 것 말고는 뭐 크게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따져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지금 권리락이 다 발생이 됐잖아요.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이 됐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전에 좀 기준가를 좀 말씀을 드렸죠.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은 거기서 주가가 좀 싸졌기 때문에 싸지는 그런 효과로 싸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주가가 뭐 싸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기준 가격이 84,800원입니다. 근데 시외를 살짝 올라가지고 이날 시작을 한 게 89,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구주를 신주랑 구주가 좀 있잖아요. 지금 이 권리락,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우리 이 구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구주예요. 이날까지 가지고 있는 거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구주가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신주가 나오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무상증자의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구주를 정리를 하고 신주를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12월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권리락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유상증자도 그렇고 무상증자도 이제 이때 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무상증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주를 갖고 이제 신주만 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나는 뭐 무상증자도 받고 구주도 갖고 있고 신주도 갖고 있고 뭐 둘 다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만약에 지금 구주도 있고 신주도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구주를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 가격에서 49%는 또 마이너스 되면서 89,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주가 최대한 올라가면서 손실을 좀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이 과정 중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구주를 정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단기 매물들이 중요한데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거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일반적이긴 해요.
일반적인데 뭐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깔아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만약에 저였다라고 한다면 구주를 가지고 있고 신주가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올 때 구주는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주를 받는다. 신주를 받는 게 이 공시를 일정을 보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 신주 받는 날짜가 다 틀려요. 보면은 자 공부를 하게 되죠. 보면은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납입일이 이 주가가 들어오는 게 상장이 되는 게 2월 22일입니다. 자 이거래일 전부터는 공매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에 사실 조금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월 22일 2월 22일이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서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자 그럼 제 같은 경우에선 만약에 저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구주라고 했잖아요. 이 구주 정리를 하니까 뭐 이제 앞으로 움직임 같은 게 조정을 받든 상승을 하든 뭐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은 신주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구주를 정리를 하고 떨어지면 뭐 구주를 정리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상관이 없어요. 신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전 굉장히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좀 회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3월 5일 그리고 2월 22일 자 이렇게 날짜 동안 주가가 상승하든 조정을 받든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장이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좀 유동성이 좀 올라간다. 그럼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유동성이 올라가고 할 수는 있죠. 분명히 이런 것들은 좋은 호재입니다. 근데 권리락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 권리락을 이제 마이너스 주가가 마이너스 적용이 다 할인이 다 적용이 됐으니까 되고 난 다음에 이 물량이 나오는 유동성이라는 거는 물량이 그만큼 많이 출회가 될 수가 있고 거래가 또 활발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일단 패스를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그걸 좀 깔아두는 겁니다. 깔아두고 여기에서 2월 22일, 3월 5일에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고 물량이 좀 이제 풀리면은 주가가 좀 위에서 풀리면은 조정을 좀 받을 거고 밑에서 풀리면은 또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그 주가가 마무리가 좀 될 때까지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될 때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주가가 1주당 가격이 아무래도 희석이 된 상태에서 물량이 좀 풀리다 보니까 물량이 단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주는 받고 구주는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고 신주를 받고 신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량이 소화가 되는 거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매매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볼 것 같거든요. 이거 들어오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구주는 신주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CS윈드가 미국 공장을 해가지고 뭐 이런 미국 공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들 뭐 장기적으로 보고 신주가 들어오는 거 장기적으로 구주는 좀 단기적으로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좀 매매를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 날짜에 2월 22일이랑 이 날짜에 주가가 상장이 되면서의 주가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좀 매매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응 전략 같은 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권리락 그런 거, 유상증자가 들어오고 무상증자 권리락까지는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방향성을 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구주는 뭐 구주와 신주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설명을 잘 못하는 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팔라는 건지 사라는 건지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라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사라고 팔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사라고 팔라고 말씀드린 의견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이 회사가 이런 상황이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일단은 자 그런 부분들이고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을 잘 하셔야죠. 뭐 공시만 봐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라서 공부하게 되던데 투자 뭐
공부도 안 하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도박하라고 도박하시는 건가? 뭐 그래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야죠.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해당되는 이 기업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시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건데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긴 하셨을 겁니다. 여튼 저튼 일단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 건 맞아요.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죠. 풀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주를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이슈는 조금 피해 놓고 신주랑 구주랑 이제 신주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한 건 아니지만 신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 회사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타워 미국에 진출한다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구주를 이제 정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죠. 신주가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신주 자체가 풀리는 게 유상증자는 그나마 할인된 주가가 풀리기 때문에 좀 이제 그게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당 일주가 물량이 대거로 풀리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약간 삼성전자도 지금이야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액면 분할할 때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 액면 분할 했잖아요. 액면 분할.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유동성이 거래가 많이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서 이게 무작정 좋은 거면은 제가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다 팔라고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했을 때가 120만 원일 때였습니다. 230만 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액면 분할을 했고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뭐 근데 이게 사실 액면을 분할한다. 액면이 자 이게 5,000원이었다가 이거를 100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5대 1이죠. 무상증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게 액면을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르긴 달라요. 달라요. 주식 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약간 효과는 약간 유사한 효과가 좀 나오죠. 효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조금 이제 회피를 좀 한 다음에 신주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시고 자 6월 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거를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 올려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나스미디어 현재가 36,500원, 1차목표가 37,600원, 손절가 35,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700원, 1차목표가 14,100원,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모비스 현재가 2,880원, 1차목표가 2,965원, 손절가 2,7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추천 종목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급등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자 9.89% 정도 수익. 자 그리고 모비스 1차 목표가 추가 상승 중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인 종목 파라텍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사항들 설명을 드리죠. 자, 무료 추천주는 수급가, 단기 성향이 강한 종목들로 장시작과 함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 느리신 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사항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서 100% 수익만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우리 소장님께서 추천을 드리고 수익 실현한 것들,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 수익률도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